오늘의 주제는 제가 항상 한 100번쯤 얘기해서 슈컬에선 잘 얘기하지 않는 또산율에 관한 얘기입니다. 또산율 못 참지. 제가 가끔 때가 되면은 주기적으로 이 출산율 대책 회의하는데 가서 참관을 하거나 가서 한마디 하는 기회가 가끔 있습니다. 정책 담당자들하고 많은 분들이 와서 얘기하는 그런 의견 청취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갔다 온 얘기를 한번 들려. 우와, 고위공무원 만난 썰 푼다. 대한민국의 정책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번에 가서 한마디 하는 그런 기회를 얻었는데 대단히 부끄러웠습니다. 다들 전문적이고 진중하게 얘기하는데 저 혼자 얘기하다가 흥분해갖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이러다가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이러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 유튜브에 갑자기 습관이 나와서. 불과 얼마 전에 기시다 총리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일본 주식 올리겠다? 주식 말고 출산율에 대해서 차원이 다른 대책을 내놓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야겠지.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일본이 여러 가지 출산율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리였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될 것 같냐라는 그런 자리였는데 일본 기시다 총리가 왜 출산율에 대해서 차원이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을까요? 일본에서 지금 아이가 작년에 몇 명이 태어났냐? 지금 80만이 깨졌습니다. 한 9만 X명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1970년대, 80년대 일본은 아이가 200만 명 정도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200만 명에서 80 정도로 줄은 거예요. 근데 얘는 이게 충격이야. 쇼크야. 왜냐하면 80만 깨지는데 2030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옛날에 추산한 거는. 근데 무려 7년 정도를 당겨서 깨졌잖아요. 게다가 출산율 숫자도 한 1.3 정도로 반등하나 싶다가 작년에 나온 숫자가 1.26입니다. 높은데요? 우리나라보다 높은데요? 이게 충격이라는 거야. 그리고 옛날에 1.3과 지금 1.3은 일본도 달라요. 인구 전체 모수가 줄었잖아. 여기서 1.3에서 아이가 나오는 숫자하고 여기서 1.3에서 아이가 나오는 숫자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3년이 저출산 기조를 반전시킬 마지막 기회다. 차원이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작년에 나왔죠. 높은데? 배가 불렀어. 1.26 갖고 지금 나라 망한 듯한 우리 목표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이번에 얼마 전에 나왔어요. 이걸 달성해야 된다. 몇인지 아십니까? 지금 0.7. 아마 올해 0.6 몇 나온다는 말이 있죠. 0.68이란 말이 있는데 일본은 몇이라고요? 1.26. 차원이 다른 대책 지금 운운하고 있어요. 게다가 여긴 200만에서 80만 깨졌다고 지금 저렇게 난리 났잖아요. 우리나라 몇 명 깨지게 생겼습니까? 20만 깨지게 생겼죠 지금. 얘들 200만일 때 우리 몇 만이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100만 원 했었어요. 근데 200에서 80 갔어요. 반 조금 줄었죠? 우리 100만에서 몇 깨지게 생겼어요? 20만이 깨져요.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증발하는 거예요, 그냥? 자네가 안 나서 그렇잖아! 난가? 그러면 누가 더 급하고 누가 차원이 다른 대책을 얘기해야 될 것인가? 자, 그럼 이제 일본의 대책을 기본 이념이라고 얘네가 처음에 내세운 게 있어요. 3가지가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줘야 된다. 청년, 그 다음에 또 부동산? 육아 지원. 다 맞추네. 뻔하지 뭐. 뻔하다니. 차원이 다른 대책을 얘기하겠다는 건데 1번이 젊은 세대 소득 증대고요. 2번이 사회 전체 구조 의식 변화입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게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사회가 생각하게 의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아이를 낳으면은 육아휴직 편하게 간다든지 아니면은 일을 좀 줄이고 가족과의 생활을 병립할 수 있게 만든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의식 변화를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3번째는 모든 육아 세대에 대한 지속을 지원하겠다. 1번 젊은 세대 소득 증대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대단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출산을 이렇게 얘기하는 자리가 있으면 항상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오신 분들의 면면을 봤을 때 보통 제가 막내예요. 아, 진짜요? 왜냐면 우리 교수님들이나 그런 박사님들이나 오래 연구하신 분들이니까 40대 후반에서 50대, 60대까지 보통 이렇게 오시죠. 전 항상 거기 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는 누가 낳습니까? 우리 40대, 50대, 60대가 의미 있는 숫자의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아이는 결국에 20대, 30대가 낳잖아요. 그러면은 출산율 대책이라고 하는 게 어떤 대책이어야 됩니까? 20대, 30대 아이를 낳는 사람들의 청년 대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청년 정책이라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보통 관점을 어떻게 보냐면은 이렇게 해서 아이가 나왔어. 그럼 어디 집중을 하냐면은 여기 아이 또는 아이를 낳은 가정 또는 편부모 가정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정책이죠. 아이 육아하고 보육하는 게 편하게 하면 기대감을 올려주고 그거를 만들어주고 이게 좋은데 문제는 이 결정을 할 그 청년들에 대한 대책은 보통 논의 대상이 잘 아닙니다. 청년들 보고 왜 아이를 안 낳고 왜 결혼을 안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무조건 1등이 뭐예요? 무조건 돈이에요.
이게 60% 이상이 무조건 돈을 뽑습니다. 결국에는 요 아이를 낳는 고세대의 경제적 소득과 또는 그 소득에 대한 미래 기대, 전망, 이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현재 당장의 소득은 아닐지라도 기대 소득과 전망에 대해서 안정감을 줘야 돼요. 내가 그걸 할 수 있다, 이걸 나는 누릴 수 있다라는 기대를 줘야, 아니 그래야 지금 아이를 낳을 거 아니에요.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 이거를 몇 살에 줘야 됩니까? 이런 기대와 전망을. 이미 30대부터도 아이를 많이 낳기 쉽지 않아요. 결혼도 30대 초중반에 하는데 아이도 30대 초중반에 낳죠. 첫 아이도. 전 세계에서 가장 늦잖아요. 30대 막 중반 가까이 돼서 첫째 아이를 낳으면 둘째, 셋째 가기가 너무 힘들어. 왜요? 돼봐요? 네가 그 나이 돼봐. 왜냐니. 언제 아이를 낳아야 보통 출산율을 의미 있게 높일 수 있습니까? 이런 기대를 최대한 당겨야죠. 그럼 20대에 이런 기대를 주게 만들 수 있냐? 경제적 기대의 소득이나 아니면 전망에 대해서 이걸 높일 수 있냐? 이게 사실은 제 생각에 출산율 대책의 알파요 오메가가 됩니다. 하지만 가서 얘기해보면 놀랍게도 이쪽 얘기는 잘 언급이 안 돼요. 자, 우리나라는 얼마 전에 패러다임 전환을 외쳤습니다. 출산율 높이기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 그리고 2040 세대의 출산과 돌봄 부담을 대폭 줄이는 데 목표로 하겠다.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고 출산 관련해서 의료비를 경감하고 또 양육비 절감 대책들, 부모가 일하러 갔을 때 돌봄 서비스, 초등학교에서 좀 늦게까지도 애를 봐주는 서비스, 부모들의 그 육아휴직 쉽게 하는 거, 또 촘촘하고 안전하게 이제 돌봄을 해주는 것들,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고 많이 밀었어요. 정말 좋은 정책들이죠. 맞아, 애 낳으면 돈 주고 그러던데요. 뭐 100만 원씩 50만 원씩 주기도 하고 출산 키트 같은 것도 주고 지역마다 정말 좋은 대책들을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가 빠졌다. 뭐가 빠졌습니까? 결혼 아직 안 한 사람들? 정확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년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들 듣기 좋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30대, 20대 지금을 얘기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10대. 심지어 정책이 발효가 되려면 더 어릴 수도 있죠. 그럼 뭐 10대나 20대 초반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될지 얘기는 저는 통으로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얘기를 하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 모든 세대는 다 어렵다. 중년도 어려워요. 노년도 어려워요. 맨날 너는 영상을 보면은 맨날 청년 세대 얘기만 하냐. 너가 청년을 너무 사랑하고 이거 조회수 빨아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아니 저는 청년 조회수 잘 안 나와요. 중년이 제일 조회수가 많아요. 저 청년을 특별히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나도 트로트 좀 불러갖고 일로 출산율 높여야 된다며. 이걸 포기하면 모르겠어. 그냥 포기하고 괜찮아. 인구 한 3천만 되면 어때? 아니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그래도 대한민국 땅덩이도 좁은데 5천만 그러니까. 명 하잖아요. 저희 한 그냥 1천만 명만 되면 안 돼요? 있는 사람들끼리 잘 먹고 잘 옛날에 살면 누가 안 돼요?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언제부터 5천만이었다고 5천만 하는 겁니까? 3천만도 괜찮습니다. 수도권 과밀화도 해결되고 좋은 거 맞아, 아니에요? 나쁘지 않은데? 인구가 감소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노령화예요. 노령화. 그 인구가 줄면 어떻게 됩니까? 이만한 삼각형이 이렇게 주는 건 사실 별로 무섭지 않아요. 물론 뭐 이것도 무서워. 왜냐하면 수요가 절반으로 준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책을 하나 써도 반밖에 안 팔리고 음식점을 하나 열어도 반밖에 안 팔리는 거예요. 고객이 반밖에 안 와. 스카월드 150만. 이것도 무서운데 문제는 주는 거는 이렇게 줄잖아요. 여기만 줄어드는 겁니다. 위에는 그대로고. 이게 문제죠. 사회가 늙는 거잖아요. 나무가 늙는 거예요. 아까 전에 왜 저보고 그랬잖아요. 흰머리 언제부터 생기냐고. 이럴 때 생기는 겁니다. 사회가 흰머리가 생기는 거예요. 힘이 떨어져. 활력이 떨어져.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게 어쩔 수 없고 이걸 인정하려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걸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임금의 대부분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지금 소득 수준이 유지되는 게 물론 수출이 잘 돼서도 있지만 우리나라 인구가 하고 밀접한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텐셜이거든. 인구라는 거는 잠재 성장력의 가장 기본적인 또 상황이기 때문에 그 포텐셜이 내려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소득이 당연히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이 커야 뭐 될 거 아니야. 아니면 우리나라가 진짜 글로벌로 기업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갈라파고스라고 얘기를 듣는, 한국말을 쓰는 가운데 떠있는 섬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물론 그건 있죠. 뛰어난 기술로 극복을 하면 돼요. 7광구 나오거나 7강구가 나오거나 석유가 나오거나 아니면 정말 뛰어난 기술로 극복을 하면은 가능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2070년간 평균 연령이 60세의 나라가 됩니다. 지금도 이미 45세죠. 60 아래는 청년이에요. 청년 지원 대책 그러면 전부 좋아하셔야 됩니다. 50대도 청년이니까 나도 지원하나? 그러면 중위 연령이 60세인 나라에서 그런 뛰어난 기술 발전과 활동력 있는 에너지로 적은 숫자인데 그거 극복할 수 있냐? 한마디로 우리는 10대 5로 뛰는데 5명이 뛰어난 에너지로 10을 능가해야 되는 건데 5명이 60세야.
패스 좀 해봐. 좀 뛰어봐. 아이고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해내야 되는 미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사회의 모든 인프라는 인구 5천만에 맞춰져 있죠. 이거 다 줄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사이즈를 다 줄여야 돼요. 근데 그 줄이는 것도 비용이에요. 건물 부셔야 될 거 아니야. 도로에 이제 사람의 차가 없을 수도 있고, 극장 만들어 놓은 거, 경기장 만들어 놓은 거, 아파트 만들어 놓은 거, 그거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비면은 폐허입니다. 폐허. 일본식으로 치면은 빈집이에요. 걔네는 200만에서 80만 깨졌는데 빈집 문제가 심각한데 우리는 100만에서 20이 깨지게 생겼어요. 어떤 물때가 올지는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뭐 감수하겠다라고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출산율을 높이고 싶다면은 결론적으로 그 아이를 낳는 사람들 아니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아이를 낳게 하려는 유인을 주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출산율 대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보통 얘기가 잘 안 돼요. 왜 그럴까? 표가 안 돼서. 그것도 정답입니다. 요즘 애들은 어차피 결혼 안 해. 그것도 있어요. 인식. 일본의 두 번째가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었죠. 그런데 이게 왜 어렵냐? 제가 지난번에 국민연금 얘기하다가 자산에 세금을 매기자는 얘기 잠깐 했다가 아주 그냥 악플 세례를 받았어요. 저놈이 증세를 하자는 겁니까? 자산에 세금을 더 매기자고요? 제가 한 얘기는 국민연금이라는 게 빚이 이만큼 있잖아요. 이거를 누가 나눠내냐 이거 못 줄이겠다며 미니멈이 결정이 됐어요. 그때 제가 드린 얘기는 이거를 누가 나눠질 거냐는 결국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를 낳는 세대를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있게 짐을 덜어줘야 된다. 이들의 소득을 올려줘야 된다. 이들의 경제적 미래 전망을 높여줘야 아이를 낳을 거 아니에요. 지금 0.7입니다. 0.7은 얘네들이 이걸 안 한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걸 얘네들한테 많이 부담하는 게 저는 어렵다. 이거 0.5 보고 싶냐? 나중에 20% 30% 내게 할 거냐? 내게 할 수도 있지. 우리가 출산율이 계속 뭐 2나 3으로 계속 유지되면 사회가 활력이 있으니까 얘들한테 내게 하면 돼요. 얘들도 미래 전망이 있으니까 낳는 거 아니야. 근데 0.7은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고 사실상 RS에다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거의 피를 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줄여야 되는데 정책이 이걸 높인다며. 얘네들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이뻐서가. 얘들이 뭘 해줘야 이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나눠줘야 된다. 많이 받고 싶다며. 게다가 이거 나눠줘봐. 이거 누가 받아요? 우리가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거 우리가 많이 부담해야 된다.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데 그러면 결국에는 제 생각에 이거를 줄이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여기에 숫자를 뭐 13%, 15%, 17%, 20% 이렇게 높게 하던가. 그리고 아마 부족할 거다. 그럼 부족하면 우리가 아마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든 짐을 같이 질 텐데 어떤 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세금의 형태도 될 수 있어요. 물론 우리 소득에서 낼 수도 있어요. 근로소득에서 그만 좀 떼면 근데 아마 근로소득에 내자면 너무 부담이 될 테니까 결국 아마 세금이 들어가던지 우리가 거기서 합의를 할 텐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에서 나오는 세금들을 일로 이전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늘리자는 게 아니라 뭐 어차피 지금도 내잖아요. 뭐 양도소득세도 있고 무슨 세도 있고 새로운 증세를 하자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다만 이 짐을 새로운 세대에 추가적으로 부담시키기 지금 너무나 어렵다. 여러분의 청년 대책은 대단히 어려워요. 왜? 표가 안 돼요. 청년보다 더 어린 청소년들에 대한 경제적 배려를 해주는 정책은 표가 안 됩니다. 누구를 위한 어떤 정책들이 많이 나오냐? 지금 표를 많이 주는 기성세대나 아니면 지금 인구가 많은 어떤 후세대, 나이 많으신 어르신 이분들을 뭐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 다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이쪽은 파워가 없어요. 숫자도 적고 투표도 잘 안 하고 투표권이 없는 아이들이잖아요. 이쪽은 청년 대책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청소년 대책이라고 얘기해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경제적 어떤 직업이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열어주는 대책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 자원은 한정돼 있습니다. 여기를 지원해주자는 말은 뭐예요? 결국 우리들이 조금 손해를 보게 돼요. 한마디로 지금 농부가 밥을 먹을 수 있는데 이걸 먹지 말고 내년을 위해서 곳간에 보관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럼 지금 당장은 이걸 보관하니까 배고플 수도 있고 누릴 걸 못 누릴 수도 있고 지금 야 노후 대책 심각하고 야 의료 뭐가 심각하고 지금 우리도 힘들고 여기 저소득층이 얼마나 많고 뭐 이런 상황에서 미래를 위해서 그걸 남겨둘 수 있냐는 얘기를 한다는 거는 인기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인기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출산율 대책이라고 나오는 거는 대부분 일회성 시혜적 대책으로 나옵니다. 야! 애 낳으면 50만 원, 100만 원 줄게. 됐지? 기업은 1억 줄게. 뭐 어디는 3천! 됐다! 애 하나 키우는데 3천이면 됐지 뭐. 3천 줄게 네가 나. 그게 안 돼요. 그게 왜냐하면은 일회성 시혜적인 던져줄게 이런 식의 그 스탠스로는 이들의 인식을 바꿀 수 없어요. 경제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게 전망, 기대 이걸 바꿔줘야 돼요. 지금 양을 조금 늘리는 게 아니라 이 추세 각도를 바꿔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하고 싶냐? 전 정치인이 아닙니다. 교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유튜버답게 주둥이는 나불거리지만 뭐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어요. 다만 제 생각엔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0살, 18살, 19살 미래에 대한 전망을 높여야 된다며. 그럼 결국에 돈이죠. 얘네들은 돈이나 찍어. 그럼 뭡니까? 얘들한테 필요한 건 일자리죠. 무슨 일자리? 고임금 일자리.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지금 당장 20대한테 많은 돈을 주자, 이게 아니라 얘네들도 일로 갈 수 있다는 기대, 전망. 나도 충분히 하면은 뭐 이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구만. 나중에 여기 지금 작지만 앞으로는 커질 거야 라는 전망을 줘야 됩니다. 그럼 이들은 뭘 생각하냐? 보통 고소득 일자리예요. 고소득 일자리를 이들에게 얼마나 제공할 수 있냐? 요즘에 청년들 일 안 하잖아. 일 안 하고 쉬는 사람 많습니다. 왜 쉽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쉽니까? 일자리 많아요. 야, 조선소 가봐. 지금 사람 구하느라고 난리 났어. 야, 지방 제조업체 가봐. 난리 났어요. 맨날 사람 구하는데 사람 안 온다고 난리야. 왜? 이들이 바라는 여기와 실제 우리가 제공하는 여기가 소득 간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이제 일로 못 가요. 일로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요. 예를 들면 여기가 뭐 월에 뭐 한 200 준다고 가정해봅시다. 200 받으면서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 수 있고, 나중에 이러다가 이거 300, 400 이거 가는 거 아니야. 물론 뭐 여기는 뭐 수도권에 조금 떨어져 있지만 괜찮아. 우리 멍멍이도 귀엽고 공기 좋고 바람 좋다. 여기야 밤에 낚시 가면 죽여. 뭐 아니면은 야 8, 9시까지 야근하고 그러면은 수당 나와. 그 수당 더하면은 월에 100 더 받을 수 있어. 한 70시간씩 옛날에 다 일하고 했다. 슈카바라 저거 입에 거품을 물면서 주 7일 일하는데 우리 아버지 세대 6일 했어. 문제는 청년들 보고 낮은 저임금 일자리를 가라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희망이 안 보입니다. 과장님도 나랑 똑같은 월급이야.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도태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패배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식을 바꾸자. 얘네 200에서 시작하고 인식을 바꾸라는 게 될 리가 없죠. 요즘에 애들 나가서 뭐 소개팅 하거나 뭐 미팅 하거나 아니면 뭐 결정사 가거나 아니면 결혼하거나 보세요. 저소득으로 힘들어요. 옛날처럼 단칸방에서 둘이 손잡고 뭐 그거는 근데 성장률 높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전망이 좋던 시절이야. 다 같이 올라가던 시절이고. 그러면 평균 이상의 일자리로 갈 수 있는 정책을 펴줘야 되는데 문제는 그 일자리를 누가 만듭니까? 우리나라 일자리의 거의 대부분은 한 80% 이상은 중소기업이 만든다고 봐야 되는데 그럼 어떤 기업들이 이런 고소득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까?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높은 급여를 줄 수 있습니다. 생산성이 낮은데 급여를 어떻게 높게 줍니까? 이게 낮으면 많이 주면 적자잖아. 그럼 뽑아요? 안 뽑죠. 이게 많이 남아야 뽑는 겁니다. 그럼 생산성이 높은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에요? 혁신기업입니다. R&D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혁신을 통해서 기존 산업이 요만큼 벌었다면은 얘네는 이만큼의 수익률을 올리는 기업이죠. 그럼 결국엔 얘네들한테 저런 고소득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혁신 기업을 우리는 키워야 된다는 말하고 똑같고 결국에 산업의 구조와 연관이 됩니다. 기존의 생산성 낮은 제조업, 생산성 낮은 서비스업 이거를 계속 유지해 가고 있으면 이들한테 그런 비전을 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들한테 일로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산업 구조 조정하면 그럼 되는 거 아니냐? 하면 되잖아.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그럼 뭔가를 바꾸는 건 뭐예요? 현재 우리가 손실이 난다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구조 전환이라는 거는 구조 조정이 들어가요. 근데 보통 이게 잘 안 돼요. 뼈를 깎는 노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A라는 판이 있어. 좋았어. 혁신기업이 등장해. 난 잘 먹고 잘 있었는데 얘네가 등장을 해요. 뭐가 등장을 하면 얘네가 화를 내. 뭐야? 정책을 만들어서 규제라는 게 생깁니다. 이런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쪽이 파워가 세요. 이쪽이 표고 이쪽이 우리야. 우리 아버지고 나고 우리야. 뭘 잡고 있어. 그럼 이걸 놔야 새로운 걸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놓는 건 정말 힘든 겁니다. 결국 그게 구조 조정이고 구조 전환이고 산업 구조를 바꾼다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하기가 힘들어요. 의견 합치가 안 돼. 그러면은 어떤 뛰어난 정치인이건 어떤 뛰어난 뭐 당국자건 이거를 서로 대화와 합의로 설득을 시켜서 조금씩 조절해 나가면 되잖아요. 이거 규제도 조금 줄이고 너희도 요만큼 양보하고 얘들 이렇게 해서 선순환이 되게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제일 안 되는 게 뭡니까? 대화.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모든 나라가 그렇긴 한데 우리나라는 더더욱 대화라는 게 잘 안 돼요. 그리고 인신공격 비슷하게 들어오죠. 근본적으로 이 대화가 안 되고 그게 합의가 안 되니까 어떤 구조 전환이 안 되고 구조 조정이 안 되고 결국에 이쪽에는 생산력이 높지 못한 혁신을 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이 남게 되고 그러면 낮은 임금 일자리가 많아지고 우리 청년들은 더더욱
우리는 괜찮아요. 사실 벌어놓은 것도 많고 이미 다 해놨으니까. 얘네들이 보기에는 이게 안 되고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대부분은 탈락이에요. 아니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30대 중반, 후반. 그러면 여기서 있는 친구들이 결국에는 우리 사회에서 일을 안 하는 분류되거나 아니면 사회 불만, 도태되고 나는 뭐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이렇게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어떤 혁신 기업이 등장했을 때 또 청년들을 고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많이 줘야죠. 이것도 얘기하면 혼나요. 걔네만 어렵냐? 야 나도 어려워. 너네 맨날 걔네만 고용하라고 그러고 저도 그러기 싫어요. 저 친구들 고용해달라고 하고 싶고 우리 아버지 고용해달라고. 근데 문제는 배려를 여기를 좀 해야 된다. 소위 뉴비 정책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 뉴비를 고용했을 때 혜택을 주는 이런 걸 넣어야 된다. 왜? 너는 뉴비가 이뻐서 얘들이 애를 낳으니까. 얘들이 씨앗이 돼서 나중에 열매를 맺는다는 거잖아요. 아니라 애가 여기가 낳잖아. 근데 우리끼리 이걸 높여서 이게 낮은데 이걸 출산율 대책이라고 내놓는 게 좀 이상한 측면이 있죠. 제가 이렇게 목소리 높였다가 거기 교수님들한테 저기 자네 죄송합니다. 제가 유튜브인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유튜브 촬영인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교수님들 뭐라고 하세요? 그냥 들으시죠. 뭐 교수님들이니까 뭐 들으시지 뭐. 자네 대학원 올 생각 있나? 훌륭한 대학원생이 되겠구만. 일본이 이번에 그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 얘기를 하면서 뭘 만들었어요? 어린이 가정청을 만들었어요. 원래 이름은 어린이청이었는데 걔네도 내부에서 싸우다 보니까 가정을 넣어야지 패밀리가 칠드런을 만들지 거기다가 차일드만 넣으면 어떡해요? 이래갖고 어린이 가정청을 만들었어요.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이 어린이 가정청은 제1 목표가 저출산 해결을 위해 어린이 가정청을 설립했다. 고령층에 비해 어린이 청소년층이 상대적으로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반성에서 나온 아이디어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를 위한 아이디어만 내지 지금 어린이 청소년들의 미래에 대한 아이디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일본의 아동가정청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부나 각 청, 그 정부의 어떤 기관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권고권이라는 것을 부여받았어요. 이 조직이 어떤 정책을 필 때 어린이 가정청 입장에서 어린이나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충돌된다고 얘기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바꾸라는 권고를 할 수 있어요. 엄청 세네요. 물론 꼭 바꿔야 되는 건 아니지 명령은 아니니까 겐세이를 넣을 수 있는. 의견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정책은 어린이 청소년 이해에 반한다. 그거를 권한을 줬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게 없어. 권고라든지 이렇게 생각해보면 안 될까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나 어떤 조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우리나라에 저출산 해결이 제1의 목표인 어떤 정부 기관이 있냐. 저출산 해결 자체를 아예 미션으로 못 받고 내가 이거 몇 회 숫자를 달성하겠다 아니면은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를 하는 조직이 있냐. 우리나라의 출산율 대책의 본부장은 누구냐. 여성가족부? 축하월드? 여가부가 2023년에 5개 업무 보고를 하는데 1번이 동행, 약자에게 더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 조성, 그리고 2번이 저출산, 저성장 위기를 극복할 미래 인재 양성. 개인적으로는 출산율 목표를 내세웠다고 보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대책 컨트롤 본부가 여성가족부라면 1번으로 세웁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우리는 출산율을 높이고 출산율을 높이는 거에 반하는 정책이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권고건 의견이건 내겠다라고 선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 직속에 저출산 고령화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미 2004년부터 활동을 했어요. 거의 20년 가까이. 사실상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의 컨트롤 타워인데 문제는 위원회죠. 위원회는 위원님들이 나와서 좋은 말씀 해주시고 좋은 의견 내주시는 거예요. 방향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시다. 근데 문제는 위원회잖아. 책임질 사람이 없네요. 위원회는 책임을 질 사람이 없어요. 위원회에 가서 우리 회사 왜 망했어요? 우리 회사 실적이 왜 이랬습니까? 그러면 위원들이 뭐야? 그거 내가 할 얘기야! 야 니네 회사 왜 망했어? 라고 얘기하려고 위원들이 모였는데 왜 우리한테 뭐라 그래? 약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20년 정도 됐잖아요. 이 위원회가 솔직히 실패였다. 네가 뭔데 실패 어쩌고 운운하냐? 저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학점이 D 나왔습니다. 저는 실패가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 서울대를 못 갔네요. 그건 실패야. 정말 열심히 하고 우리가 많은 대책을 내왔다고 뭐 그래요. 그걸 노력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0.7이잖아. 100m 달리기 연습 진짜 많이 해서 16초 나왔습니다.
그걸 잘했다고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죠. 놀랍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일본이 차원이 다른 출산율 대책을 얘기할 게 아니라 대한민국은 차원이 다른 출산율 정책을 얘기할 수준 이미 넘었고 우리나라 모든 의사결정이나 정책에 대해서 방향을 씨를 뿌리는 쪽으로 지금 완전히 선회를 해도 0.7이면 이미 늦었다는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그래도 아마 힘들 것 같아요. 정말로 긴급조치를 넘는 그런 대타협이 아니면 그걸 이끌어줄 사람이건 조직이건 문화건 대화건 뭐가 필요해요. 하지만 이게 잘 안 돼요. 왜냐? 나는 편하거든. 나는 지금 별 문제 없어요. 20년, 30년 뒤는 난 이미 없어 얘들아. 형 70년대생이야. 30년 뒤에도 스컬드 하셔야죠. 그 너희를 대상으로 안 하면 돼. 우리끼리 하면 돼. 자, 우리 그 바둑 한 판 둡시다 여러분. 모여서 하면 돼. 그때 바둑이 알지? 야 스타 모여라. 헌터 초보만 60대 이하 사절. 2002년에 누가 골랐어? 머리만 나가! 어디 머리 피도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혹시 그 옛날 축구선수 그 최순호 씨나 김주성 씨 기억나십니까? 하석주는 아는데. 너 나가! 슈퍼스타셨어요. 야생마. 무슨 말이에요? 뭘 무슨 말인지. 저는 게임을 좋아하니까 뉴비가 없는 게임은 결국 망합니다. 우리 사회하고 똑같아요. 뉴비가 없는 거는 미래가 없다는 거고 그럼 뉴비가 왜 없냐? 야 나는 엄청나게 좋은 검, 엄청나게 좋은 무기, 엄청나게 좋은 거 다 들고 야 뉴비 왜 안 들어가? 초보전에 아무도 없네? 그거 왜 안 들어오겠습니까? 1일만큼 양보하면 이들이 나중에 뭐 2나 3 또는 10만큼의 사회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아이들, 뭐 우리 딸, 아들의 미래에 대한 얘기잖아요 사실은. 출산율 높여서 우리 사회 성장률을 유지하는 건 결국에는 크게 보면 나를 위한 얘기고 크게 보면 우리 자식들을 위한 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거죠. 이 모든 걸 타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이민자를 100만 명, 200만 명씩 데려오면 되지 않나요? 적극적인 이민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적극적인 이민을 넘어서 1.2, 1.3인 국가들이 하고 있죠. 적극적인 이민. 0.7은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한 20%는 들어와야 될 거예요. 몇백만 명이 들어와서 그들이 거의 1000만 명까지 늘어나야 될 겁니다. 아니 근데 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이민을 오고 싶겠냐고. 아 그런가? 그 이유도 있어요. 우리 아니에요? 한국인들이 저도 그렇고 착각하는 게 문만 열면 막 다 올 것 같은데? 문만 열면 다 올 것 같다. 어느 정도 경제적 수준도 되고 우리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을 고르고 싶어 하잖아요. 모든 나라가 그래요. 무차별적으로 받는 나라는 사실상 거의 없죠. 그럼 우리의 또 눈높이에 맞는 분들을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경쟁입니다. 우리가 미국이 아니에요. 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문 연다고 막 들어오지 않아요. 그 사람도 생각을 한다니까. 여기가 정착할 만한 곳인가? 오히려 제발 와서 살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여튼 끝!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